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에이스코리아의 이정원 부장입니다. 네, 배터리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자동차로 대표되는 이제 운동 장치, 항공, 철도,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전자 장비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에너지 저장소로서 에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또는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은요, 이런 응용 분야에 상관없이 거의 다 동일한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환경적인 이슈가 가장 큰 차지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린 에너지 기조의 관점에서 배터리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저장 에너지 자체의 그 저장 밀도 그리고 그 생산 단가가 이제 굉장히 올라갔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밀도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자체의 생산 코스트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널리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주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쪽 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성능, 즉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주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생겨나 배터리에 의해서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충격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운전자들이 대피를 할 수 있게끔 5분 안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규제들이 적용이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터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위 용량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또는 유지 보수의 측면에서 한번 사용된 배터리를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을 것이냐 등에 대한 부분들도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리고 고려하는데 굉장히 큰 지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해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온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거, 배터리 시스템이 기존의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전자장비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그 전자장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EMI, EMC 문제 또는 이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스트럭처럴 어뷰즈 문제 그리고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대한 시스템의 효율성의 문제들로 대분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배터리의 제조에서부터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엔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우선 어떤 배터리가 있으면 일단은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또는 배터리를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 자동차 또는 아니면 뭐 전기 자전거를 만든다. 요즘에 많이 타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제조업체에서는 배터리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은 없고 단지 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스펙을 결정하는 용도의 어떤 고려가 필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우리 해석적으로 무엇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일단 그리고 그러한 배터리 셀이 만들어진 이후 이런 셀에 대한 성능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팩이나 모듈에 대한 어떤 열적 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충돌에 의해 배터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잘 관리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모바일 장치에서의 이 시스템 해석과 같이 연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들고 부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배터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에지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있어서 어떤 재료를 선정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무게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에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중에 그란타 셀렉터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했을 때 무게나 에너지 밀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 또는 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이제 배터리 디자이너 툴이라고 하는 그란타 셀렉터 안에 있는 기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어떤 배터리에 대한 스펙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설계하는 제품에서 어느 정도의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 필요하고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구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가 그 공급해야 되는 전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란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러한 스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배터리의 종류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자는 그것들을 골라서 본인의 시스템에 맞게끔 이제 검토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어떤 전기 자전거를 설계하는 업체다 하게 되면 이런 배터리 팩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배터리 셀을 쓸 것이고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배터리 모듈들하고 성능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사전에 미리 알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설계한 제품에 필요한 배터리의 스펙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공급하는 전압과 전류량 그리고 얘를 사용했을 때 최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얘네들을 배터리 팩을 감싸고 있는 어떤 배터리 커버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적용을 만족을 했을 때 최대로 내는 파워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란타에 있는 배터리 디자이너 툴킷을 이용하시면 이제 현존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미리 정의된 스펙들이 있을 거고요. 그 스펙들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배터리에 대한 구성들 그리고 원하는 작동 조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썼을 때 어떤 운전 조건이랑 어떤 구성 상태에서 얘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미리 해보실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이러한 배터리로 선정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문제들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정은 먼저 이제 그 전극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이제 교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 플로우를 거쳐서 이제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겉에 전극에 필요한 물질들을 코팅을 하거나 코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길게 늘려서 그리고 이제 얘를 건조를 시키고 원하는 크기로 자른 후에 그다음에 전해액을 이제 충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셀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해석 툴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네, 먼저 이게 전극의 교반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얼마나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그 균일하게 분포를 시키느냐가 결국 배터리의 성능의 균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NCS CFD 제품군을 통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자성 물질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안쪽에서 교반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교반점을 잘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교반기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 슬러리를 이제 그 바이를 통해서 이제 쭉 내배는 이런 작업을 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저희 일반적인 이제 유동해석을 통해서 얘를 얼마나 균일한 두께로 좁은 공간에서 잘 뽑아낼 것이냐 문제들, 그리고 바이를 설계할 때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프레셔 드롭을 적게 해서 들어가는 그, 그 유동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들의 이제 설계에 대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저희 CFD 툴을 이용한 유동 해석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잘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균일한 두께가 나타나고 이제 정체가 없도록 이런 교반기를 슬러리를 이제 다이를 잘 설계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팅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코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팅도 이제 그 코팅이 하게 되면 이제 균일한 두께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 원하는 두께의 최소치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다이의 설계부터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트의 이동 속도 등등이 잘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고, 이런 것들도 저희 NCS CFD 제품군에서 이제 다양한 다상 유동장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교반기가 있으면 그 교반된 물질이 있으면 이제 얘를 이제 얇게 펴고 그다음에 이제 다공성 전극을 이제 압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해석에 관련된 이제 툴들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압축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두께가 얼마만큼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압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롤러라든지 이런 장비들의 내부성을 어떻게 확인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NCS의 Explicit Dynamics 코드라든지 아니면 LS 다이나마 같은 툴을 이용하시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그, 네, 그다음에 이제 전극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건조하는 공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제 유동해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건조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건조기 내부의 유동장에 의해서 이렇게 얇은 층상의 것들이 이게 유동에 의한 압에 의해서 이제 형상의 변화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유동해석, CFD를 이용한 유동해석뿐만 아니라 구조해석과 같이 커플링을 하는 FSI 문제로서 이런 그 건조하는 장비의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크기로 이제 잘라내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NCS에 있는 구조해석 툴들 쓰면 좀 더 잘 어떤 그 깨끗하게 형상이 잘 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것들은 얘는 이제 그 만들어진 후에 이제 전해액을 채우는 과정이죠. 얘는 그 unsaturated multiphase force problem을 플로우에 대한 프로블럼을 이제 푸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NCS CFD에 있는 멀티페이즈 포로스 플로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직도 물리적으로 모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공정에 대한 해석 툴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반에서부터 필링에 대해서 필요한 각각의 툴들과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셀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로드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터리의 그 단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그 커런트 콜렉터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양극과 양극이 있고 내부에 이제 세퍼레이터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안에 있는 이런 그 알갱이들에 대한 크기나 분포 또는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서피스 리액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부의 배터리의 성능을 이제 그 좌우하는 파라미터들이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티클의 실제적인 구조 자체를 이용한 배터리의 성능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뉴먼 P2D 모델과 같은 형태의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 성능 해석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NC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배터리의 그 구조적인 형상을 그대로 고려를 해서 하는 그런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솔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일렉트로 케미컬 프로세스를 풀 수 있는 모듈을 아예 구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복잡한 형상을 그대로 메쉬를 통해서 이제 3D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를 적용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노먼 P2D 모델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그 차지 레이트, 디스차지 레이트나 또는 온도나 아니면 파티클 쉐입에 따른 성능을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보셨던 그 3D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솔버를 이용해서 뉴먼 P2D 모델의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평가를 하는데도 두 가지 모델을 다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터리 팩과 모듈에 대한 서멀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네, 그 배터리 팩이나 이제 모듈에 대한 서멀 매니지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스템 자체의 이제 형상이 일단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메쉬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문제와 같이 커플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패드에서부터 메쉬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스트림라인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함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배터리에 대한 메쉬, 팩에 대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서멀 모델뿐만 아니라 일렉트릭 모델과 같이 커플링해서 풀 수 있는 일렉트로 서멀 커플링 어프로치를 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능은 그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메쉬를 할 수 있는 이런 메싱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셀이 있고 이 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구조의 양옆에 콜렉터가 달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은 하나의 헤드 모델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메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파트만 별도로 메쉬를 해서 나중에 걔를 합쳐서 하나의 팩을 구성하는 형태의 메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께서는 그냥 이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만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메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열 해석을 하실 때도 이제 기존의 열 해석, 컨주게이트 트랜스퍼와 같은 열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렉트로 케미스트리하고 같이 커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FMU를 이용한 일렉트릭 모델과 서멀 모델을 같이 커플링을 하거나 또는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서킷 네트워크 모델과 같이 서멀을 커플링하거나 또는 더 구체적으로 내부에 이제 배터리 각 부분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분포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MSMD하고 같이 커플링을 해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하고 서머를 같이 고려하는 이러한 캐퍼빌리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이제 열해석만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그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열량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순차적으로 배터리 팩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려해서 이제 열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배터리 매싱에서부터 컨주게이트 트랜스퍼 문제까지 한 번에 하는 과정이고요. 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형상을 불러오게 되고요. 얘는 하나의 지금 셀 단위를 불러오게 되고 필요한 것들의 메쉬를 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원하는 배터리 팩에 해당하는 셀의 숫자만큼 합필을 해서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복되지 않는 파트는 별도의 메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하나의 쉐어드 타폴로지 이용해서 하나의 연결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메쉬를 보시는 것처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의 그 폴리 자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들에까지 메쉬를 잘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쉬를 이용해서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퍼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컨주게이트 트랜스퍼에서는 이제 필요한 액티브 컴포넌트, 그러니까 그 전극에 해당하는 파트하고 탭과 이제 여러 가지 패시브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파트들은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이제 액티브 컴포넌트 셀이 되는 거고 패시브 컴포넌트는 부스바와 같이 이제 전류를 이동시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분할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터미널들을 이동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최대로 들어가는 어떤 예상이 되는 파워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탭에 들어가는 전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해석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온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픽하게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경계 조건을 부여를 하셔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이런 트랜지언트 해석에서 배터리 팩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모델을 이제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서킷 모델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들, 전류량이라든지 이런 것 주셔서 같이 이제 앞서서는 이제 서멀 문제만 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렉트릭과 서머를 같이 동시에 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모델을 썼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ECM이라든지 NTGK 모델을 쓰시게 되면 HPPC 데이터라고 하는 해석 데이터,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시험 데이터에서부터 ECM을 구성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플런트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출하시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런트에서는 이런 서멀 모델 자체를 이제 롬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구현하는 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해석을 통해서 각각의 셀에 대한 서멀 인풋에 대한 그 온도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롬 모델은 단순히 CFD 결과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면 이제 배터리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의 하나의 롬 컴포넌트로서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롬의 결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롬 리조트고요. 오른쪽은 3D CFD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3D CFD 결과를 얻어냄에 있어서 롬 기술을 이용하시면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도로 빠르게 배터리 팩이 승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 서멀 커플링 모델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GM 배터리 모델하고 저희 이제 해석 모델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 이런 논문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맥시멈 온도 차이는 한 3도 이내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온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팩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배터리 팩에 있어서의 그 서멀 롬을 이용하시면 3D CFD를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즉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해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것들은 단순히 이 롬은 빠르게 CFD 결과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써서 전체적인 배터리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하는 하나의 파트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 서멀 어뷰즈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멀 어뷰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때 있어서 어떤 세이프티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븐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네일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충돌 테스트를 해서 이 배터리가 이제 열적으로 폭주하느냐 폭주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이런 것도 쓰게 되고요. 네, 플런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애니얼의 포이케이션 업성을 오브지 모델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 그리고 내부 단락 모델하고 같이 커플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머너 오브제 모델이 이제 얼마나 정확히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싱글 셀에 대해서 안쪽에다가 내부 단락을 만들어 놓고요. 이 내부 단락에서 이제 내부 단락에 의해서 승온이 일어나면서 있어서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결국은 서머 러브주가 일어나서 이제 온도가 보시는 것처럼 700도에서 800도에 가깝게 폭주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해석적으로 시험을 갖고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배터리 팩을 그 설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히싱크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폭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폭주를 막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히싱크 안에의 두께에 따라서 두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가장 최외곽에 있는 셀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서버너 오류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해석적으로 검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내부적으로 그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이제 없는 경우, 그리고 A1하고 A2는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두께가 각각 3.2mm하고 0.8mm인 경우에서 테스트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상은 다음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가장 외곽에 있는 셀에 이렇게 네일이 박혀 있어서 이제 폭주가 발생하는 상황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보세요과 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이 먼저 폭주가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셀로 그 온도가 전파됨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셀들도 전부 이제 폭주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서머 오브주가 일어난 거는 저희가 막아내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1 케이스는 히싱크가 그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두께를 이제 3.2mm로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셀에서 서머 어뷰즈에 의한 폭주가 일어나더라도 얘가 그 알루미늄에서 열 전달에 의해서 나머지 셀로는 폭주가 전파되지 않아서 하나의 셀에서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조건에서 이제 두께를 좀 더 낮추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셀에서 일어난 폭주가 나머지 셀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플레이트의 두께가 적어도 3mm 정도는 돼줘야지 어느 정도 폭주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조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고요. 이 구조적 신뢰성 자체는 이제 어떤 그 자동차 내부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충돌에 의한 안정성 또는 자체 진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연결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NC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파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트별로 이제 메쉬를 적용을 하고 얘들을 하나의 어셈블리로서 하나로 합쳐서 빠르게 모델을 생성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CAD 옵션하고 연결을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로 메시를 수행하시고 메시를 어셈블리 하신 다음에 어셈블리한 메시에 대해서 오토 컨택이라든지 조인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연결 상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스태틱 해석이나 트랜지언트 해석이나 서멀 해석 그리고 다이나믹스 해석 뿐만 아니라 MVH와 같은 해석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 팩에 어떤 내부적으로 걸리는 변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량 그리고 어떤 저기 모드 쉐입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랜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특성들 그리고 이제 서멀 스트레스에 의한 내용들도 열적 강건성을 확인하시는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이런 사고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사고 상황에서 구조적인 변형이 배터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NCS LSI나 툴을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에 어떤 그 쇠구슬이 이제 직접 부딪혀가지고 변형가했을 때 배터리가 안정한지 안정한지 또는 배터리 팩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들이 배터리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배터리 팩 안으로 이런 그 침투가 일어나게 되면 얘가 구조적으로 안정할까 안정하지 않은가 이제 배터리 팩의 그 측면에 이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NCS LS-DYNA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 열적인 문제를 한 번에 커플링을 하셔서 이런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측면을 검토하시는 솔루션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배터리에 대한 더 성능을 잘 뽑아내거나 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터리를 이제 구동을 하는 시스템 안에 그 내장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안정적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보통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시스 케이드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하셔서 내부의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가된 스케이드에 대한 모델은 저희가 FMI 형태로 익스포트하게 되면 NCS 트윈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배터리 시스템과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전체적인 비클의 운전 정보, 그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팩이나 에 대한 운전 정보, 그다음에 BMS에 대한 정보를 같이 커플링을 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시스템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설계한 BMS나 또는 내가 설계한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팩에 대한 성능이 잘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MS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BMS만 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얘가 이 BMS의 내부에 이제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팩과 같이 커플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들도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작동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BMS에 대한 것들도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컴포넌트로 작동함으로 해서 두 가지의 성능이 같이 결합되었을 때의 최종적인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좀 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또는 배터리 팩에 대한 설계를 변경을 하거나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앞에서부터 배터리 팩을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같이 커플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배터리 팩, 그 다음에 내부적인 구동하는 것 같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로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차지하거나 또는 충방전에 대한 하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런 배터리의 성능을 각각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냉각을 하기 위한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BMS이기 때문에 각각 배터리 셀에 대해서 배터리 셀의 어떤 전류 전압 분포라든지 배터리 셀의 온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각 붐으로 인해서 얘는 이제 SOC고 그다음에 배터리 온도에 대한 것도 각각 이제 붐으로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터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3D CFD의 결과를 이제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하나의 파트로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 팩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일렉트릭 모델과 서멀 모델로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모델링. 일렉트릭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HPPC 데이터를 통해서 셀에 대한 ECM을 구성을 하시고 하나의 단셀에 대한 ECM이 구성이 되면 단셀을 묶어서 배터리 모듈에 대한 ECM으로 변환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멀 모델은 요 똑같은 모듈에 대해서요. 형상을 고려하고 형상에 대한 해서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퍼 문제를 풀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주게이트 트랜스퍼 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서멀롬이라고 하는 요 모델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일렉트릭 모델과 서멀 모델을 시스템 시뮬레이션 상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커플링하게 해서 배터리 모듈에 대한 일렉트로 서멀 커플링 모델, 서킷 모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모듈에 대한 모델이 구성이 되면요. 이를 실제 팩에 대한 모듈로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팩 모듈은 나중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BMS 모듈과 같이 연동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터리 모듈 플러스 BMS까지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터리에 대한 일렉트릭 모델을 보시게 되면요. 엔시스 트윈 빌더에서 보시면 이제 배터리 위자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위자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하나의 셀에 대한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셀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HPPC 데이터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에서부터 ECM에서 구성되는 각각 저항값, R값과 C값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파일에 대해서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자동으로 배터리 셀에 대한 ECM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셀에 대한 ECM이 끝나면 이제 모듈에 대한 ECM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 앞서 만들어놨던 셀 ECM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배터리에 대한 모듈을 구성할 것인가, 몇 개로 직렬 연결하고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컴퓨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배터리 모듈에 대한 일렉트릭 모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멀 모델은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 3D CFD 해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이 3D CFD 해석의 결과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서멀 모듈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풋 커런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그 커런트에 맞춰서 시간에 따른 실시간의 배터리 팩에 대한 온도의 정보들을 아웃풋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롬 모델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의 모듈에 대한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팩에 대한 모델로 확장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요 팩에 대한 모듈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3D CF를 했다라고 하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배터리 모듈에 대한 전체 CFD 해석을 한 결과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ECM 모델, 그러니까 일렉트릭 모델하고 서멀 모델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일렉트릭 서멀 모델, 커플링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요. 이 커플링한 모델은 가지고 계시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자동차 전체적인 시스템 시뮬레이션 툴이나 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툴과 같이 결합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 시뮬레이션 툴이건 관계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롬 모델을 사용을 해서 배터리 팩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시는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FMU라고 하는 펑셔널 모컨 모델 유닛에 대한 것들로 다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NCS 트윈 빌더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뭐 매틀랩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리카라든지 같은 다른 서드 파티 툴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구현하셨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저희 제품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에서부터 스펙 선정, 그다음에 셀 모듈까지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란타에서 배터리 스펙은 어느 정도까지, 무게나 전류비 정도만 나오는 건지, 가격 및 발열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란타는 저희 전문 엔지니어분이 따로 계셔서 아마 그분이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무게나 전류비에 대한 것들 배터리 스펙에서 전류비 정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배터리 팩을 구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상이 되는 온도 범위에 대한 스펙도 나오게 됩니다. 가격에 대한 거는 아마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인지는 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의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먼저 할까요? CHD 모드에서 썸을 해석하는 부분에 단순히 솔리드 존의 연령을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냐? 같습니다. 단순히 솔리드는 연령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스웰링 현상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스웰링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화학적인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그란타 엔지니어 분께서 네, 가격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스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불안정성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열분해가 일어나서 이제 안쪽에 가스가 발생해서 압이 차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한 번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에 스웰링 현상을 일렉트로케미스트리와 구조까지 같이 커플링해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은 이제 배터리 해석에서 격자 타입에 대한 민감도가 발생하냐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당연히 격자 타입에 의해서 민감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고 헥사는 이제 굉장히 민감도가 큰 부분이 있는데 폴리하고 헥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팩 자체가 저희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헥사나 폴리를 같이 겸용을 해서 쓰는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격자 크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매싱에서 워크플로우가 젤리롤 형태의 배터리나 프리스마틱 형태도 지원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젤리롤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프리스마틱 형태. 젤리롤 형태가 필요하시면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배터리 그 요청하신 그 배터리 메쉬 프로세스를 디벨롭하는 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배포를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배터리 매싱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버전은 2020R1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그 플런트 매싱에 있는 워터타이트 지오메트리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게끔 그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라서, 얘는 저희가 어, W WTF인가? WTF라고 하는 형태의 워크플로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 그 세미나 끝난 이후에 저희 마케팅 팀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면 그것들은 사용할 수 있으시게끔 접속할 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경로를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멀 롬하고 배터리 서멀 어뷰즈 프로그램이 플런트 내의 모델인지 다른 프로그램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서멀 롬을 구축하기 위한 툴과 서멀 어뷰즈 모델은 전부 다 플런트 내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롬 같은 경우는 플런트가 굳이 쓰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툴에서 만들어진 결과 파일만 있으시면 걔를 이제 롬으로 구현하는 것은 저희 NCS 트윈 빌더라고 하는 툴 안에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예제들은 저희 그 NCS의 그 러닝어브라고 하는 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롬을 구현하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멀 어뷰즈에 대한 부분들을 튜토리얼 형태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다음에 예제로 나왔던 배터리 매싱에서 모델의 해석 시간을 여쭤보셨는데요. 이건 트레인전트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해석 시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시간 정도, 그 12코어 썼을 때 한 3시간 정도 아마 이렇게 걸릴 거고요. 메시를 만드시는 데는 한 30분 정도 이내면 볼륨 메시까지 다 추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렉트로 서먼 모델링 커플링에서 발열량 3도가 풀 커플러하고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얘는 이제 풀리 커플드 모델하고 비교한 건 아니고 저기 시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롬 모델하고 시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당연히 저희 생각할 때는 이제 풀리 커플드 모델을 썼을 때가 롬 모델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풀리 커플드 모델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캘린더링 공정은 네, 얘는 이제 롤러를 통한 해서 이제 압연을 하는 공정이고요. 얘는 미케니컬의 저기 NCS 미케니컬의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 솔버나 아니면 LS 다이나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제는 관련된 예제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 마케팅 팀을 통해서 메일을 주시면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추출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머 어뷰즈를 디텍팅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머 어뷰즈는 사실은 리액션 키네틱스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디텍팅이라고 하면 어쨌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뭐 크게 어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런트 매싱에서 배터리 워크플로우에 대한 저널 파일은 별도로 제공이 되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플런트 매싱에서 배터리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 매싱 워크플로우 파일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공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내부에 케미컬 리액션으로부터 힛을 산출하고 이를 열해석에 적용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적인 거는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아까 모듈 리튬이온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모듈에서 말씀드렸고,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모듈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발생한 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커플링을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 서멀 어널리시스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롬으로 구현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실제로 커플링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배터리 구동에서 서멀 어뷰즈가 일어나는데, 그 서멀 어뷰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배터리를 구동했을 때 일어나는 온도하고 서멀 어뷰즈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온도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멀 어뮤즈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거든요. 이미 수백 도 정도의 온도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를 거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온도는 당연히 100도 이내겠죠. 이제 내각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낮거나 아니면 비슷한 온도로 구동. 네. 어, 그 추가적인 질문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